네, 안녕하세요. 쪼짜러쉬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2일 저녁 7시 50분입니다. 제가 방금 1월 결산이랑 금일 한 내용을 또 찍었는데 다시 하나 더 찍게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현재 이제 종목을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이게 가망이 없는 종목, 어떻게 보면 물린 종목이죠. 물린 종목을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1월 달에도 제가 좀 심하게 물려있던 종목들이 있었죠. 물론 잘 탈출을 했거나 잘 나왔긴 했는데 해보다 보니까 이게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좀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결단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이 두 종목 정도는 좀 삐리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약간 소외돼 있으면서 실제적인 거래량이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들. 첫 번째 종목은 CJ 시푸드라는 종목이고요. CJ 시푸드에 대한 종목들을 일단 물렸으니 기업 분석을 하자 라는 개념처럼 일단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CJ 제일제당이 제일 큰 대주주죠. 지분율이 46.5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은 아마 최근 들어서 뭐 굉장히 괜찮은 수익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푸드이기 때문에 좀 바다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 이런 재료들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뭐 제일제당이 제일 잘 나가는 게 뭐 비비고나 아니면 뭐 최근 들어서는 K푸드 뭐 이런 종목들로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C푸드는 어떻게 나갈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들어간 시점은 이날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던 장세였습니다. 이때 물론 저는 중기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단타로 들어갔겠죠.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린 건데, 자 보시면 이날이 평소 때 대비 거래량이 약 240억 245억 정도가 터졌는데, 이때 이제 들어갔다가 물린 거죠. 물려서 이렇게 축 터졌는데, 그리고 그 두 번의 하한가 두 번의 이제 하방을 맞고 난 다음에 지수가 꺾이고 이 다음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계속 대응을 했다면 아마 요 선에서 좀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뭐 피치모터 사정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오늘 와서 보니 결국은 이제 요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9% 영역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 영역대의 손실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지 일단 저만의 방법으로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보고 탈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약손실로 마감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추세를 한번 보면 기술적 분석, 뭐 제가 초보라 기술적 분석을 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왔던 지점 이때죠. 이때 작년 10월 달 정도 되네요. 작년 10월 달에 대략적인 뉴스를 보면 이때는 아마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추출 및 뭐 수산물 전면 금지를 검토한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 개념처럼 이제 한일 테마로 엮여서 이제 쭉 수급이 들어왔던 주였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하방으로 꺾어버리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이때 이제 들어왔던 물량들이 아무래도 거의 한 1000억 정도, 3천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1000억, 1300억, 그리고 뭐 한 약간 3분의 1 정도는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계속 이 상태로 여기서 들고 있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최소 이 5,500원 선은 넘어야 저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저는 이제 기준이 120선 기준 6개월치 정도의 패턴에서 좀 떨어지는 애들은 사실은 가망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아마 요 하단에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그러면 4,700원 정도의 라인에 부딪힐 가능성이 가장 크다. 1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고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뉴스거리를 좀 찾아봤습니다. 뉴스거리를 찾아봤는데 딱히 없고, 현재 지금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2월이 지나면 이제 개학과 동시에 급식 시즌이 좀 되겠죠. 학교 급식 관련돼서 이제 좀 뜰 텐데, 거기에 이제 보통 CJ 시푸드 테마가 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이 지금 뭐 가정에서는 전부 다 뭐 추석, 아니 설날이 지나고, 그리고 쭉 가서 방학 기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아마 이 테마는 거의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기간의 기술적 분석에서도 보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전년기 동기 대비 보시면 조금씩 떨어지죠. 일단 코로나 때문에 여파로도 있고 소비에 해당되는 주체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의 수익에 대비해서는 1.4%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게 크지 않은 범위로 생각이 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포괄적 누계에서는 크게 좋은 그림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가 탄탄해서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포지션으로 실적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것을 종목을 들어갔냐? 그냥 여기서 요 구간대에 물량이 들어오면서 단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건 끊어야 되는데 뭐 끊지 못한 게 가장 첫 번째 실수.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 털어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1차 목표는 4,7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매물대를 소화하는 형태를 4,700원이라 해봐야 약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2% 정도에서 막힌다고 하면 일단 여기서 한번 120선을 안착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지 부터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물타기보다는 약손절로 좀 끝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보유수량을 약 300주, 298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289주를 내일 다른 영역에서 수익을 낸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넷마블 같은 경우 지금 수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수익이 되면, 내일 좀 더 수익이 난다고 하면 넷마블의 수익을 절반을 퇴치를 시켜서 감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의 물타기가 아니라 절반을 날립니다. 그러면 이 수익금의 절반이면 약 예를 들어서 8만원의 수익금에서 절반이면 4만원은 43,000원을 날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을 날라간다. 그러면 쌤쌤이 되면서 이 종목의 비중을 좀 줄입니다. 좀 줄이고 이 비중을 잘 되는 녀석이 커버 쳐주는 거죠. 커버 쳐주고, 물론 내일 당일 수익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의동이 당일 수익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가망성이 없는 녀석을 계속 끌고 가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서 좀 비중을 줄여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조금씩 버틸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금 보시면 패턴도 여기에서 일단 거래량이 터진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2020년 거의 2월 말이죠. 2월 말인데 이때 왜 터졌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가정 간편식에 대한 뉴스들이 좀 있었네요. 그때 가정 간편식이 집에서 먹는다 뭐 이렇게 좀 터졌고, 볼까요? 뉴스를 클릭해 보면 외식 대신 가정 간편식. 자, 일단 신종 코로나가 처음에 발발할 시점이었네요. 코로나 발발 시점에서 외식보다는 집에서 시켜 먹는, 그렇게 되면서 아마 간편식에 대한 테마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이슈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외식을 할 수 있는 조금의 이제 형상이 좀 마련되어 있고, 뭐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간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간편식이 늘겠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렇게 곽강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뉴스거리로 한번 보시면 급식 관련된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식 같은 경우는 아마 이재명 관련주에서 이재명 정책이 급식, 이재명 급식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공공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쓰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테마주로 이제 여기 무상급식 관련된 테마주로도 엮이는 부분들도 좀 있고, 이제 요럴 때 아마 이제 좀 반짝 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비중은 좀 줄이고 그런 테마들, 이재명 테마나 뭐 어쨌든 정치 테마에서도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상급식 관련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무상급식 뉴스랑 함께 조금 반등을 한다면 그때 이제 전량 처리를 하는 형태로 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이렇게 이제 뉴스 패턴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요때 뉴스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수산물 관련해서 뉴스 패턴이 나왔고 이제 이후에 없다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었긴 했는데, 실제 뭐 큰 뉴스거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그런 뉴스 정도 수준으로 나와야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일단 이 녀석은 차츰차츰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물량을 좀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앵벌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털고 나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뭐 이 녀석은 약간 좀 사실 그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물이 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바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면역치료 후보 물질 NCP112라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임상실험을 승인받았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때 이제 약간 관심을 좀 가졌다가 아마 더 큰 관심은 아마 이때쯤이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 네, 마찬가지네요. 이때도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 임상실험 관련된 뉴스로 좀 올라갔다가 생각보다 이제 일상이다 보니까 크게 이제 한번 반짝 슈팅이 오고 나온 거를 저는 이제 또 몰랐겠죠. 이때 들어가서 천천히 이제 좀 비중을 줄였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틸려면 일상은 성공적이었다 내지는 결과가 호전적이었다라는 뉴스가 함께 이상에 돌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버티던가, 아니면 가장 큰 건 이거죠. 거래량이 터졌는데 장대 음봉.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여기 윗 구간은 마의 구간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의 구간이고, 사실 저는 이제 요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25,200원이니까 딱 여기죠. 딱 여기서 잡아서 사실은 조금 이제 여기까지는 반등을 한번 주진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살짝 찔렀고 여기서 찔렀고 슈팅 나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진 거에 대한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떨어져서 현재는 120선 밑으로 이제 좀 내려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살짝 반등이 W자 반등이 나올 뻔도 했지만, 역시나 요 매물대 벽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느낌.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이제 요 매물대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절가는 25,000원 정도의 손절가로 가서 25,000원까지는 한 번 더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가 좀 현재는 좀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살금살금 올라가서 20선을 안착하고 한 25,000원 선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하방으로는 또 이렇게 좀 이전 저점이 있죠. 이전 저점이 21,000원이 있는데 사실은 요 물량들을 제외하고는 뭐 큰 이렇게 물량이 이동된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좆대 물량이기 때문에 21,000원 정도 때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3차 매수도 가능한 한 22,000원, 21,000원대로 이렇게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타겟 매수를 좀 해서 물타기를 하고 충분히 24,000원대나 23,000원대 중반까지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종목에 해당돼서는 약 한 달 정도 진행 요소를 진행을 해 보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물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제 패턴을 좀 해보고요.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 차트를 좀 보시면 매출액 대비 뭐 영업이익은 그렇게 뭐 크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그렇죠. 매출이 그렇게 막 뜨거나 하지 않고 실제 이제 어떤 실험 단계가 좀 성공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이 좀 많이 크고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다들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딱히 이렇게 뭐 재무적으로는 좋지 않다, 좀 좋아 보이지 않죠. 그렇게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일단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은 크게 흐름상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매물대에 하단부를 터치할 때 그때 빠져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동구바이오 물리신 분들이나 내지는 CJ시푸드에 물렸었던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뭐 6개월, 1년 뭐 가져가실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저같이 단타를 치는 분들은 잘 대응을 하셨다가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물렸던 종목에 대한 처리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했으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일단 모두도 성투하시고요. 내일 또 매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